2024년도 초에 발표될 내용을 지금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책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교육 과정을 바꿔나가는 오피니언 리더나 정책 참여자들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언급을 하고 있느냐를 잘 살펴보면 대략적인 방향성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엔 말이야 이거보다는 뭔가 근거를 갖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가 되면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 애가 초6부터 고3까지 학교 생활하는 12년 동안 상대평가는 딱 한 번인 거예요. 초6 이후의 아이들부터는요. 고1 때죠. 자, 그럼 대학에서 이 고1 때 요 상대평가 성적을 우습게 생각할까요? 더 깊이 있게 째려볼까요? 더 중요하게 평가하겠죠. 아, 정빈이가 저 학교에서 상위 4%이구나. 제가 11%이구나.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판단한 상태에서 아, 얘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어느 쪽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과목을 많이 들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고1 때 성적과 그 이후의 성적의 변화를 우리는 대학은 충분히 인지는 하겠죠. 하지만 스타트 시점에 얘가 어느 정도 그룹에 스타트했는지는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될 때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앞으로 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선택 과목의 선택은 자신의 목표 전공, 목표 진로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자신의 어떤 방향성을 빨리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수업을 진행할 때 이제 2022 교육과정 강론에 들어가면 각 교과마다 많이 가리키려고 하지 않고 그중에 꼭 배워야 될 부분,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거예요. 그럼 그 내용에서 그 지식을, 그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자신의 어떤 학문적 깊이와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응용하는 활용의 깊이를 넓혀가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교과가 추구하는 이 학생의 역량을 키워주는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될 것이고 그 내용을 평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핵심 아이디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중요해요. 그런데 알아야 될 내용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줄어든 내용을 확장하는 학생들의 노력의 평가도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어쨌든 고등학교 안에서의 성적도 중요하죠. 그래서 아 1학년 때 정빈이가 상위 11%에서 출발했구나 4%에 출발했구나 알았어요. 아 얘가 경영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다양한 뭐 수학이라든지 인문계열이지만 수학이라든지 혹은 영어라든지 사회 관련된 과목을 굉장히 집중력 있고 깊이 있게 배웠어요. 그런데 얘가 정말 우리 뭐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런 거에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면 뭐 수능 최저를 걸건 수능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어떻게 바뀔 건지 한번 째려봐야 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이후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028학년이 되면 대입의 수능 체제가 변경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뉴시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9년 11월에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대입에서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고 김진경 국가교육회 의장도
대입 자격고사, 수능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대입 자격고사를 2번 치르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언급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현재 미래형 대입제도에 대해 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 교육과정 개편이 예고된 상태이다. 그래서 2022년 7월부터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 2023년까지 다양한 정책 연구의 결과물 등을 반영해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국민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자,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에 앞서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 국가교육회의잖아요. 여기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올 2월 달에 대입시험에서 서술형, 논술형 문항 도입은 국제적인 추세다. 미국의 SAT, ACT,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중국의 가오카오 등 대부분 국가에서 대입시험이 논술 서술형 수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서논술형 도입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 서울대에서도 앞서 얘기했던 프랑스 바칼로레아 말고 IB 교육과정,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IB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그 졸업 점수가 전 세계 어느 대학이나 원서를 내면 다 인정해주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그 교육 과정도 졸업할 때 전 세계 IB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아이들이 동시에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이 다 서술형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그 서술형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고등교육 과정이 굉장히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형태의 교육 과정이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IB 교육 과정의 학교 교육 과정과 평가 내용들을 분석해서 연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올 4월 달에 그 1차 결과물을 발표했고 제가 학관 내에서도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거기에 작년 12월 달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논술형 수능을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정책 제안 내용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했다고 하고요. 그때 나왔던 내용을 요 언론사에서 같이 공유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은 혁신적 포용군과 실험 방안에서 수능 1과 수능 2로 구분해서 시험을 보는 것들을 제안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수능 1은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배우는 그 과목을 객관식 형태의 현재 수능과 동일한 형태로 봐서 학생들의 객관적인 학업 능력을 평가하고 근데 여기서 이게 상대평가가 될지 절대평가가 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과거의 학력고사나 지금의 EBS와 연계된 수능은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 논술형 수능을 보는데 이 논술형 수능 자체가 학교에서 대비될 수 있는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각 학교에서 보는 논술고사를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차원적 사고력을 물어보는 논술 형태의 문제를 수능으로 이관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논술형 수능을 보는 그래서 수능 1과 수능 2를 분리하자. 그래서 수능 1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보는 시험으로 하고 수능 2는 희망하는 학생들만 선택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채점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이런 논술형 수능 같은 경우에 국가가 한번 채점하고 대학이 채점하는 그런 내용들도 그런 내용들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과목들이 수능 1으로 편성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좀 모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수능 1, 그러니까
수능 1과 수능 2가 분리된다고 했을 때, 그런데 서술형, 논술형 수능을 전 과목으로 적용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서술형, 논술형 수능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단답식 형태의 문제를 내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논술형 수능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을 논술 형태로 보자라는 취지로 갈 때, 모든 과목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수능의 어떤 채점 성적 나오는 게 렉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고, 아마 선택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만 들을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의 수능은 모든 학생들이 다 치러야 되는 수능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선택하지 않는 과목에서, 배우지 않은 과목에서 수능이 나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는 공통 과목에 있는 내용이 이런 수능원 과목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여기서 일반 선택 과목의 일부 내용이 현재는 수능에 포함되어 있는 시험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까지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마다 각 과목에서 배우는 다양한 갈래들의 선택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목이 수능이 되진 않을 거고, 예를 들면 사탐을 보면 이 통합사회에서 세계 지리와 관련된 영역, 역사와 관련된 영역, 사회문화와 관련된 영역, 윤리와 관련된 영역이 있고요. 그 영역을 기피할 수 있는 과목들이 이렇게 편성돼 있잖아요. 사회문화와 관련된 편성된 과목들이 있잖아요. 역사와 관련돼서 편성된 과목들이 있잖아요. 세계 시민과 지리와 관련해서 연결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선택의 갈래를 준다면 요런 식의 갈래를 주고 선택한 아이들에게 논술 형태의 문제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언급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한국교육개발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연구를 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어, 원장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 분이 앞으로에 대한 입시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 성적을 포함해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점검하는 방식과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습자를 위해서 서술형 또는 논술 형태의 수능이 도입돼서 이 두 가지 형태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인터뷰에서 발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하다 보면 수시와 정시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면 수시는 학종, 정시는 수능 위주, 이렇게 보겠죠. 물론 수능 위주라고 할 때 수능이 수능 1과 수능 2로 구분되어 있는 수능 점수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대학이 결정할 거고요. 자, 근데 앞서 지역에 있는 교육감들이 모여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실 일부 언론에서 수시와 정시는 꼭 통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부의 어떤 뉘앙스가 담긴 뉴스들이 제법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다면, 수시와 정시가 통합된다면 결국 대학에서는 지금 뭐 고대나 혹은 뭐 서울대의 뭐 직윤처럼 수능 1, 수능 2를 그러니까 수능 점수를 일단 반영하고 학생들의 어떤 학업 역량과 내용을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면접으로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입시 제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방에 있는 많은 그 인기 없는 사립대에서는 뭐 절대평가된 내신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어떤 입시는 변형된 형태의 수능 성적과 다양한 선택 과목 중심의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역량 중심의 교육을 이수했던 그 내용을 다양하게 믹스한 형태의 입시 제도가 정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관점으로 보면 수능 위주 전형과 뭐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내신이 절대평가니까요.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은 수능에서 논술형 문제가 나오면 각 학교에서
퇴색되겠죠. 자, 그러한 관점들을 여러 가지 종합한다고 보면 앞으로 입시는 이렇게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